진짜 기분나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설명회를 여러 번 했어가지고 이제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했던 설명이랑 오늘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부분에 원장님 먼저 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커리큘럼이랑 진짜 실제 관악구에서 일반고가 어떤 학교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관악이랑 동작의 일반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먼저 오신 원장님께서 이제 전체 CMS 클라이맥스 총괄 원장님이신데 이제 그게 대치나 서초나 평촌이나 이제 학군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녹이는 방식이랑 또 관악스럽게 바꿔야 되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맥스를 쓰긴 쓸 건데 이제 관악에 맞춰서 좀 바꿔서 쓸 거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비고일 프로그램이 이제 현재 아이들이 예비고일 될 친구들 어떤 프로그램이 깔리는지랑 그리고 제가 현재 데리고 있는 고등학생들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켜서 1등을 만들었는지 약간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하셨죠.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편제표를 보고 이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가장 궁금한데 사실 서초나 대치에 따라 다르게 관악구는 이제 특별한 과목이 오픈된 학교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뭐 문영이나 영락이나 성고나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특목고 과목이 많이 열리는 학군지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수학을 언제 배우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일찍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시간이 좀 확보되어 있는지 그렇게 보시고 학교를 선택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간단히 드리려고 현재표 보시면 34쪽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보고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때문에 현재표가 나온 건데 지금 현재 고1 아이들 보니까 원래 1학기 때 선택 과목을 다 수요를 받았다가 한 1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랑 강사 교사도 부족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수도 좀 바뀌기도 하고 바뀌는데 이제 지금 최근 리뉴얼 되어 있는 걸로 올라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는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학교도 원래 선택 과목이 12학점을 맞추라는 건 한 과목이 4학점이라면 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가 봤을 때 세 과목을 들었네인데 B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12학점을 듣는데 과목당 3학점이면 걔는 4과목을 듣는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학교를 선택하는데 많이 좌우하다 보니 4학점인 학교들이 또 3학점으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원래 시간표 세팅은 같지만 학점이 좀 달라져서 과목을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변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낸 게 수능 범위예요. 그래서 수능 범위까지는 성보고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범위랑 내신을 함께해서 대비를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특별한 경우 이제 선택 과목을 보셨을 때 이제 문과 과목과 수학 과목과 이제 과학 과목을 어떻게 몇 과목까지 선택해야 될 수 있냐 이거를 확인하시는 건데 이제 이대로 보면 모든 학교별로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편집표 앞에 설명해 주신 거를 반영하셔서 보실 때 이제 이런 표를 아이랑 만드는 거예요. 이제 검은색으로 적혀 있는 게 학교가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이거 다 열어줄 거거든. 무조건 들어야 돼. 이 과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우리 아이의 꿈에 맞춰서 제가 시간표를 세팅해 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고1이 자연계 대학을 갈 친구인데 이제 저랑 시간표를 세팅했을 때 검은색은 니네 학교에서 무조건 열어주는 수업이고 너가 자연대 학과를 가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수학은 기하랑 미적분이 필수니 요때 듣고 나머지 과학은 여때 선택하고 일본어랑 일본어 회화는 밀어서 같이 듣고 이렇게 시간표를 제가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난 성보고에서 이렇게 들어서 신청해서 진학하면 되겠다인데 이제 성보고는 조금 제가 여기 파란색 표시한 게 원래 공통 과목으로 문과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상경계 계열을 갈 친구들이 수학을 선택하는 과목인데 저게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아직 문과인지 이과인지 조금 헷갈린다면 차라리 성보고에 보내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도 하나 있거든요. 수학이 열심히 하는데 그 자기가 공부했는 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오히려 사회 쪽에 공부를 이래도만 하더라도 점수가 등급이 잘 나온대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이과를 정말 가야 되는 학생인가에 대해 조금 물음표인 친구는 기하를 그냥 빼버리고 과학 2개와 사회 2개 이렇게 선택하게 했거든요. 과학 2개, 사회 하나.
사회 하나, 과학 2개, 그리고 2학년 때는 여기에 사회 2개, 과학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했어요. 대학이 봤을 때는 꿈을 완전히 정하지 못해도 서울대 쪽에서도 네가 자연계 올 건지 인계 올 건지 아이들 꿈이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학교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략이 가능한 학교다인데 얘 다음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이제 성남고인데요. 보시면 이점과 달라진 점을 아실까요? 요 특별적인 예시로 얘네들의 학교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기하라는 과목과 미적분투가 선택 과목인데요. 성남고 같은 경우는 미적분투가 이렇게 앞에 당겨져 있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아이가 4개의 수학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적어도 이까지는 좀 응용까지는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여름방학도 한 달밖에 짧다 보니까 적어도 미적분 1까지는 땡겨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행이 좀 확보된 친구는 성남고 가는 것이 낫고 그게 아닌 친구는 미적분 2를 3학년 때 배우는 성고를 가는 게 낫다는데 관악구 주변의 대부분 학교는 기하를 한 번 하고요. 미적분 2가 보통 3학년 수학이 있어서 성남만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렇게 보셔서 편집표를 관련해서 보시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성보고 예시인데요. 이제 서초랑 이제 대치랑 목동이랑 다르게 관악구 주변이 내신이 엄청 쉽다는 사실 옛날 말이고 지금 조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보고 같은 경우는 수학 노트인데 이게 수행평가를 제출하지만 이 노트 안에 있는 문제를 중간고사에 반영할 거야인데 이게 모의고사 29번, 30번 문항이면 사실 수학을 조금 부족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걸 싹 다 공부해서 베껴내도 되거든요. 뒤에 답안지가 다 붙어 있어서 제출해버리면 10점이고 미제출하면 7점인데 애들이 잘 안 내요, 남자애들은. 그래서 제가 오히려 노트 제출하는 마감일이야 무조건 내야 돼. 1점이 사실 마지막에 합산하면 등급 안에 들어가냐 아니냐기 때문에 학원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이 60문제 가까이에서 내가 반영해서 낼 거야 하는데 단순 변형이 아니라 완전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이제 수학을 누가 암기해서 풀어. 다 그 현장에 가가지고 본인의 실력대로 푸는 거지. 근데 29번 30문제 문항은 사실 시험에서도 20분, 30분씩 투자해서 풀어내는 문제다 보니까 거의 체득화시켜서 암기해서 가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맞춤형 내신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원래 얘네들이 킬링이 이제 얘인데 애들을 결국 잘 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이제 서술형 문항에 20점을 박아둬서 1점씩으로 등수를 막 세우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잘 세워야 등급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포인트인데 극단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면 얘네가 이 모의고사까지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정시형 고등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아이들 중에 성보고도 있고 뭐 실링고도 있고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학교별 내신을 시키고 나면 이제 직전 보충이라고 한 일주일 막판 스포트 올리는 시간에는 실링고나 이렇게 단곡이나 시험이 좀 쉬운 학교 아이들은 저 이거 안 할 거예요. 저희 학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할 때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 당장 시험인데 뭐 이거 정도까지 보냐. 얘네는 막판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3월 달에는 좀 비슷했던 실력인 아이들이 이 내신을 어떻게 겪냐에 따라서 지금 와서는 모의고사 등급이 좀 다르거든요. 똑같은 실링고 1등급이랑 이제 성보고 1등급 나오는 친구가 처음에는 똑같이 조금 부족하게 나왔는 친구들인데 지금은 성보 성남 많은 애들은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오지만 실링고 친구는 1등급 안 나오거든요. 자꾸 자기 안에서도 학교 내신이 쉽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빠릿빠릿하게 따라오고 선생님한테 순종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약간 그냥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학교 애들이 다 하니까 이 학교에 보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제가 워낙 적중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이제 30번 문제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낼 수 있는 되게 중학교 개념부터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이제 아이들 노트에 이제 애들이 이 문제가 나올 수 60개 중에 한 문제인데 조건이 바뀌어서 나오다 보니까 나 왠지 얘네들이 바꿔서 나올 거 했는데 제가 딱 적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반 애들이 맞추기는 했는데 얘네가 사실 혼자 공부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풀이도 안 해줘요. 근데 이게 풀이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건을 마이너스 m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완전 다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노트를 그냥 혼자 풀어라 정도가 아니라 애초 학교에 있는 노트 문제를 제가 다 스크랩해서 주관식화 시킨 다음에 쫙 다 풀리고 그걸 여러 번 3회도 4회도까지 하고 가서 보내거든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30번 문제가 내신 9번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잡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고 뒤에 거 손도 못 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과 다르게 100점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버릴 문제 빨리 버리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한 다음에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고 나오면 1등급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해 주는데 지금 친구들도 이제 현장에서 이것만 본 친구들은 답만 외운 애들은 이거 바꿨는지 모르는 거죠. 또 그 답을 그대로 적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완전 체득화시키는 내신 훈련이 관악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지금 아이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성남이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내로 가장 몰렸어요. 영재고 과학고 떨어진 아이들이 지금 많아서 종교 한 30명이 부모 수학이 1등 정도 나올 수준이 되는 학교거든요. 근데 얘네가 제가 욕을 쓸 수 없으니 나쁜 말을 썼는데 여기 시험 기간 10일 전에 이 프린트를 줘요. 근데 이게 똑같이 성보랑 똑같이 4, 5점, 4점짜리 되는 문제를 주다 보니까 얘네는 이제 성남고 아이들은 마지막 직종 보충 기간에는 주 3일씩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등급 컷은 생각보다 낮고 어렵게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도 마찬가지다. 정지영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 자체가 인식을 해서 3월 모의고사라고 아이들 중학교 공부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테스트 보는 학평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난 뒤에 학교가 정하는데 워낙 요번에 성남고에는 중학교 때 공부 튼튼했던 아이들이 몰렸다 보니까 어머님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경우의 수랑 확률 어렵다는 얘기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중간고사 범위로 넣어버렸어요. 이게 사실 단원으로 보면 10단원이 넘어가서 기말고사 범위에 나와야 되는데 산모 아이들이 너무 잘 보니까 이걸로 등급을 나누려고 중간고사 범위로 틀어버린 거예요. 특이진도 학교가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국고죠. 현 중3 1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입시센터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학교 중3 아이들에게 어느 학교 갈래? 라고 했더니 1순위가 지금 당국고예요. 왜냐면 당국고 시험이 진짜 어렵진 않은데 올해 아이들이 수준이 조금 떨어져서 등급 따기가 엄청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국사공 중에 친구가 성남고 받는 애들은 자기가 원점수로 50등이 나왔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당국고 안에서는 1등급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야 걔네는 이제 똑같은 성적인데도 훨씬 이게 내가 등급 따기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한 해 밑에 아이들이 당국은 내신 따기 좋은 학교야 라는 이게 소문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일반고는 정말 누가 갈지 몰라서 그 해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올해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대비하는 기회도 좋은 학교 중에 하나.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가장 관심 많은 학교잖아요. 수미여고 과중. 이제 원래는 생기부에서 블라인드가 처리가 되면 물화생지 8과목 중에서 2과목까지 7과목을 들어야지 과중에서는 선택했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과중인지 아닌지가 판별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12과목 중에 선택하다 보니까 일반고도 그대로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기부를 봤을 때 과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과중에 가는 메리트가 없지만 과중에 가면 좋은 점 하나는 학교 분위기가 달라서 옆에 친구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니까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수위 다니는 친구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나 자기가 학교 만족도가 되게 좋은 편이지만 이제 문제 수가 좀 많다 보니 이제 실수 없이 한 번에 잘 풀어내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1학기 때는 워낙 어려워서 여자애들이 엄청 피공 쌌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때는 또 난이도를 실패해서 거의 100점 맞아 1등급 안에 드는 시험이 돼서 기말이 엄청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그 해마다 모르니까 중간고사를 보내기 직전까지 저희 애들도 사실 내년에 중간고사를 보내면 작년에 시험이 이랬지만 올해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100점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만 현재 분위기는 지금 이렇다.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올해 분위기랑 또 재작년 분위기는 완전 다르거든요. 고교학점제 입시가 바뀌면서 나오는 거랑은 또 다르니 이전에 냈던 유형들은 없앴습니다.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수도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수도가 제가 이제 좀 따로 얘는 사진도 붙여둔 게 엄청 엄격해요. 감점이 0.5점씩 서술하는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 갔다 오면 너 수학 몇 그날 받는 시험지를 저한테 찍어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0점 만점이 아니라 서술형 문항은 다 틀렸다고
배제하고 몇 점 맞았어요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썼는 거 안에 감점이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전 이거 답은 맞았어요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2점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10점 문제 중에. 이 훈련은 지금부터 시켜야 된다고 해서 감점 요소가 종목표가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 빠질 때마다 0.5점씩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줄을 잘 세워서 좀 확보하고 있다. 제가 약간 추천하는 학교 중에 또 하나거든요. 원래 시험이 좀 어려웠고 모의고사 반영률도 높아서 애들 사이에 재작년까지 좀 인기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완성수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성취도 평가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60점대인데 이제 90점대로 등급커서 올려서 시험을 엄청 쉽게 냈어요. 이제 제가 대비는 똑같이 성고나 성남처럼 어렵게 시키지만 모의고사 반영률이 낮아서 선생님을 힘 빼는 학교 시험진 거죠. 만발의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모의고사 반영률이 낮고 기본 문제 안에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시험을 내다 보니까 이제 또 2학기 때 바뀔 수 있다 보니까 항상 대비는 그렇게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기가 또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비교적 인원은 적지만 시험이 워낙 쉬워서 근데 애들도 잘 안 가려고 해요. 애들이 약간 무슨 생각이 있냐면 저 뭐 실린고 가면 어떡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애들 사이에서도 그 학교 좀 별로야라는 분위기, 뭐 노는 분위기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도 수학을 확실하게 잘하는 아이는 아닌데 좀 늦기 시작했지만 실린고 가서 1등급이 나오는 친구인데요. 앞부분은 엄청 쉬운데 서술형 두 문제에서 결국 등급 가르기를 하는데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맨 마지막 문제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서술형 문제 마지막 게 좀 꼬아져 있으면 버리고 앞에 거 다 맞았는지 검산해서 넣는데 안전하게 1등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문항수가 많지만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원에서도 대비하고 있고 경문이 예전 경문만치는 아니거든요. 원래 경문이나 장문이나 아이들이 대학교 실적이 좋다 보니까 가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올해 가는 친구가 조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등급이 나온 잘하는 친구들끼리 싸움 안에서는 결국 잘하는 애들이 왔다 보니까 등급 따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거 말고 이쪽 강학 쪽으로 넘어와서 그냥 학교 갈 걸 이런 아이들이 좀 많아서 저는 올해 중3 아이들한테는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학원 안에서 거의 손가락 꼽힐 정도로 잘하는 친구면 그래도 가서 해. 1등급은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아직 아리까리한 친구들은 제가 경문 못 쓰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은 사실 1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봤을 때 1등급 할 정도 되는 정도다라고 하면 동문 분위기도 괜찮고 앞에 있는 아이들 세트도 잘 챙겨주기 때문에 괜찮지만 1등급 안에 안 들 정도면 갔을 때 힘들어 할 수 있다. 내신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여자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려고 하는 학교 중에 문영여고인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학원에도 문영여고 친구가 있는데 학교 시험이 좀 비교적 쉬워요. 전교 한 5명 정도는 95점이 항상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게 넘을 정도로 쉬운 학교 편이고 수학도 어렵진 않은데 여자애들이 비교적 수학을 조금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학은 좀 쉬운데 등급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그리고 2학기 넘어서는 수포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2학기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과목을 다 같이 잘 받아야 되다 보니까 애들 중에서도 학교 분위기가 그냥 수학 앞 페이지에 해서 한 7, 80점 안전하게 정도만 해놓고 그냥 딴 과목 거의 100점 맞아서 1등급 해야겠다가 학교 분위기인가 봐요. 그런 또 문과도 많고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 여자애 중에 수학력이 수학을 좀 특출하게 좀 뚜렷하다라고 하면 운영하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실수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등급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관학에서 제가 내신 대비를 시킬 때 자체 교재는 서초나 대치나 목동에 내었는 기출 문제나 하나나 상상고에서 변형했던 문제들 아이들 스프링 교재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관학에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 대비까지 시켜야 되는데 걔네보다 우리 시험지가 왜 쉽냐면 첫 번째 페이지 너 듣기만 했잖아, 학원 다녔잖아, 문제지 RPM 정도 풀었잖아, 그럼 맞추게 해줄 때가 있다 보니 저희 아이들이 40점은 넘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뒷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 그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틀려버리면 미끄러지니까 그 실수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밀고 있는 게 이제 본인의 실수와 오답 노트 틀렸다면 또 틀리거든요. 그 사고 방식을 안 바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결국 마지막 오답파일까지 매일 이렇게 과도하게 시키는 이유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공수 원투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RPM도 풀었고 1분도 풀었고 블랙라벨도 풀었으면 100점을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관악구에서는. 근데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맞는 건 자기 학교에 대한 난이도를 모르고 그리고 그냥 대충 시중 문제지만 풀고 내신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가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원을 잘 다녀서 대비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학원에서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저희 클라이맥스 전체가 좀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거고 이제 수준별 강의나 차별화된 교재나 맞춤 내신은 제가 원래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을 하고 있던 겁니다. 레벨별로 수업했다가 마지막에 출판사 학교별로 프린트별로 나눠서 수업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 직접 보충은 전날 제가 직접 불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태워서 해봐라 인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별 내신 유형이에요. 모의고사형 학교가 있고 약간 시중 문제집 RPM이나 센이나 이런 거 잘 풀었을 때 되는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조금 많으면 시간 압박형이고 그게 아니라 쉬운 문제 위주로 내가지고 검토 여러 번 해서 차라리 자기 맞출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오면 1등급 맞기 좋은 학교다 하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 게 좋겠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걸로 해야 되는 게 이제 학교 추천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A형과 B형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A형은 기준교재형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 이때까지 고1 수학 배웠잖아. 이 학교의 유형들은 이렇게 시험 나와. 이 학교의 유형들은 이렇게 시험 나와를 두 개를 같이 분류한 다음에 아이가 지금 어느 학교 갔을 때 더 편하게 수학을 등급 따기가 좋냐라는 걸 검사하는 시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시험을 학원에 예약해서 시험을 보고 제가 아이 풀이랑 이런 걸 쓴 걸 다 본 다음에 어머님들께 전화 드려서 A형에 가까운 학교는 이런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B형에 이런 학교가 있지만 내 아이가 원래 비교적 성실하다면 모의고사형에 가까운 학교가 뭐 성고나 성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성실한 친구면 성고나 이런 노트 맞춰서 잘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이걸 가서 정시형 준비까지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이게 이제 학습 유형 검사라고 아이들이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는지 공부 습관은 어떤지 이게 이제 앞에서 원장님 설명하신 거랑 같은데 이게 저거든요. 전 ESTJ랑 MBTI가 있는데 근데 좀 맞는 말이기는 해요. 선생님 말 잘 안 듣는다. 계획을 잘 못 세우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키지는 못한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아이들마다 제가 보고 수업 부분에 이걸 잘 녹여서 어떻게 아이를 풀어가면 될지를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어머님들과 상담을 드리는 학습 유형 검사랑 학교 추천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3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유선으로 예약한 날에 시험 보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한번 점검차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공부를 또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원래 제가 테스트를 볼 때마다 조금 부족하면 어머니 뭐 부족한데 하면 이게 사실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 없잖아요. 이게 단원별 테스트라고 이제 모든 중3 아이들 지금 현재 1반에도 한 40명씩 넘게 있고 이제 상관에서 친구들 넘어오게 되면 인원이 더 많아질 건데 그 아이들이 모두 같은 시험지로 가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이렇게 데이터화식으로 매주 발송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현 고등학생 예비 고1 될 친구들 이제 모든 2월 달까지는 이제 런칭 기념으로 수강료 할인이 있고 입학고사는 이제 신규생은 입학고사를 보지만 재원생은 반배치고사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이제 20% 할인이 2월까지 무조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유형 검사나 학교 추천 모의고사는 재원생은 50% 할인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반배치고사 범위예요. 공통수학 원만 배웠다. 그러면 공통수학 원만 보시면 되고 원투 다 배우고 대수 미적됐다 하면 공통수학 원투를 보는 거고 이것도 아예 안 했다. 그럼 시험을 다른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시험을 봐서 반에 입반하는 시스템이고 재원생은 이때 시험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레벨링으로 수업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하는데요. 레벨로 낮춰서 하는 수업은 이유가 대부분 점수가 좀 비슷한 친구들은 모르는 포인트가 거의 비슷해요. 모든 문제지를 같이 풀었으니 이제 그 오답에 이제 정답률을 질문했을 때도 받아주기가 좋고 해서 레벨별로 하고 있고 학교마다 집중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교과서 변형에 집중해줘야 되는 학교도 있고
학교 노트에 집중해줘야 되는 학교도 있다 보니까 그 학교별 나눠서 이제 내신을 대비해서 이제 1등급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짜리 학교도 이제 제가 다 일일이 이게 지금 교재인데 제가 일일이 다 학교별로 맞춰서 이제 모의고사 대비 프린트까지 해서 이걸 다 주관식화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1등급을 만들려고 준비한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찍신이 왔다고 하죠. 저도 뭐 예상 나올 것 같은 걸 아이들이 막판에 파이널을 풀리는데 그게 이제 다 잘 나와서 제 자랑하려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학교에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맞췄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는 뺐습니다. 맞췄던 아이들이 맞췄던 문제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적중해서 확실하게 시키고 있으니 이 부분 해주셔라 하는 의미고 이게 이제 올케어 시스템이 엄청 화려하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미니 버전으로 사실 원래 하고 있던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을 사실 매일 해야 되는데 안 지켜져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본인의 수준에 맞게 10개를 찍어서 보내는 친구도 있고 한 20개 찍어서 보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 숙제 검사를 카톡으로 보내고 이게 안 되는 경우 이제 제가 답답하는 거죠. 오늘 거 보내라. 뭐 아까도 못했다면 내일 거까지 15개 보내라. 그게 아니면 토요일에 남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 공부가 없어서 사실 제가 받은 애들이 작년 11월부터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수업을 좀 늦게 시작해서 공수 원투도 안 했는 애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다 보니까 자기 공부할 줄 아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한 분과 저랑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본인이 자기가 두 쪽만 풀 수 있는 아이인데 네 쪽, 다섯 쪽 내면 못 풀어오거든요. 그러니 이걸 점차 늘리는 거죠. 처음엔 두 쪽만 해라. 애기 하루에 두 쪽이요? 근데 이게 모이면 일주일 치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 주는 두 쪽 반으로 늘고 하는 이 관리를 지금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제가 원래 이렇게 매일 봐서 서술형 연습을 이제 제가 책에 못 풀게 해요. 저는 무조건 노트에 푸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제 테스트도 노트에 풀때 이제 예전에 이렇게 해서 어머님들께 직접 설명 드렸다면 이제는 이제 데이터로 어머님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특 중요하잖아요. 안 써요. 남자애들은 점수 줄게 뭐 가산점까지 다 얘기해서 학교가 떵떵 해줬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써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초안 받고 고쳐서 써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것까지 책임지고 있다. 여자애들은 잘 하는데 남자애들은 안 내요. 에이 그거 2점 받아서 뭐해, 3점 받아서 뭐해. 근데 그 2, 3점이 결국 등급을 가르는 건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이제 늦게 왔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11월 달에 저랑 공수원을 처음 보기 시작한 친구예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렇게 세뇌시켜서 노트 외우라고 했는데도 안 외우더니 중학교 공부 버릇을 못 버려서. 근데 이제 2학기 때는 1학기 말에는 집에 안 보냈거든요. 이거 다 풀고 나한테 채점 받고 오케이 할 때까지 못 간다. 12시 이때까지 못 가고 그랬거든요. 주말에. 영화관 가지 말아주시 그 갈 때 아니다. 이랬는데 얘가 이걸 한번 맛봐버린 거예요. 진짜 이렇게 시키니까 되네? 하더니 이제 2학기 중간고사로 전교 3등 했거든요. 이번에 55등 했던 친구가 전교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잘하는 친구는 원래 잘하겠지만 이제 중간 정도는 아직 공부를 해서 맛보지 못한 친구들을 잘 이끌어서 1등급을 만드는데 제가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절대 안 늦었으니 와서 저한테 세뇌당하고 시험 보러 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 성남이 올해 박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친구가 처음에 산모를 봤을 때 50몇 등이 나왔어요. 340명 중에 50몇 등인데 앞에 짱짱하게 30명 가까이가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게 꺾였는데 걱정하지 마라. 수학을 외우면서 풀어야 된다는 애들 생각이 절대 없을 거다. 잘하는 애들일수록 모의고사 문제 나 풀 수 있어. 그렇게 자만하고 갈 거야. 넌 이제 달달 외우고 여기서 가야 돼.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안전하게 1등급 들어갔고 얼마 전에 10월 모의고사도 1등 나오고 육모도 1등, 국모도 1등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 좀 링크 보내주셔라. 그리고 인원고를 어머님들이 엄청 피하세요. 그 학교 안 보내고 싶다. 근데 저는 좀 괜찮은데 이 친구가 전국연합이 4등급인데 4등급이면 점수가 52점이거든요. 52점이면 중학교 때 배운 걸 거의 기억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4등급이 나왔던 친구인데 매일매일 숙제 보내는 그 레이스를 따라서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전교 1등이거든요. 인원고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하면 경쟁력 있는 그냥 1등 갈 수 있는 학교에 가도 괜찮다는 거죠. 어차피 전교 1등은 학교가 알아서 좀 5등권 정도는 세특이나 이런 부분을 비교적 관리해서 써주고 학교 선생님이 유선 상담도 많이 해준대요. 인성 부분은 잘하고 있고 세특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행특 쓸 때 보면 뭐 과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피드백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괜찮다. 무조건 등급 안에 들어가서 학교종 추천까지 생각해서 가는 게 좋다. 이번에 이제 제 자랑입니다. 어머님들께서 빈박스 난리 났다고 1등급 감사합니다 했는 걸 제자를 해야 어머님들이 아 진짠가 보네 저거 폭풍 아닌가 보네 하실까봐 네, 이렇게 어머님들과는 제가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사실 성적표를 잘 안 보여줘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 나왔는데 가방에 넣고 안 나왔다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성적표를 다 수학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찍어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수학을 1등급 만들어놔도 한국사 4등급이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럼 제가 어머님한테 한국사 학원을 바꾸던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이 학원을 옮겨보는 건 어때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애들한테 성적표 보냈는데 이제는 엄마보다 저한테 좀 먼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 보내줬어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까지 보고 있다. 제가 애들한테 소개시켜달라니까 안 시켜줘요. 친구 데려오라니까 안 데려와요. 경쟁자 같고. 그리고 후배들 이제 들어와서 내가 1등을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얘기 써줘라 해서 이제 현재 고1 아이들이 써줬는데요. 내용이 막 그렇게 읽을 필요가 GPT더라고요. 글을 쓸 수 있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세특 써봐가지고. 근데 뭐 유머 원래 온 날것의 얘기는 제가 좀 웃기고 무섭거든요. 선생님 진짜 개 무섭고 개 웃기다 했는데 유머스럽고 따뜻하고 뭐 이런 거 제가 그런 적 없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애들이 얘기해준다. 그리고 또 4등에서 1등 맞는 친구가 이제 얘는 사실 직접 썼더라고요. 근데 얘가 매일매일 하는 숙제가 힘들었대요. 사실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매일 이렇게 안 해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알아서 매일매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을 이제 저랑 케미를 맞춰서 공부하면 이제 제가 그 뒤에 수학 습관만 잡히면 이제 그 뒤로부터 쳐줘도 사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잡아주는 게 제가 특화돼 있으니 믿고 보내주셔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건 뭐 저희 자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중상위권 아이들을 상위권으로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고 나머지 고등부 선생님들은 잘하는 친구들을 만든 반이 되고 보통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억지로 멱살 잡고 밥숟가락 떠먹여주는 그 역할을 제가 보통 해요. 그 친구들도 늦지 않았으니 저를 믿고 보내주시면 된다이고 이거는 어머님들 드린 종이에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1년 커리큘럼이 11월부터 2월달까지고 보통 재원생들은 12월부터 2월입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첫 번째는 수준별 수업이라는 게 공수 원투 대수를 배웠든 미적과 성인까지 다 했든 필요 없고 일단 반 배치고사 다 봐서 네가 레벨 1이면 1반에서 들어야 되고 레벨 2면 2반에서 들어야 돼. 대수 미적 듣고 있는 어깨뽕이 차 있어도 공수 원투 못하면 비반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2교시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인터스쿨 자체를 올겨울 좀 녹여서 이제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 외에는 모두 이번에서 자습을 시킬 예정이고 그다음에 수준별 수업과 내신 집중 대비 기간은 이제 고1부터다 보니까 저에게 보내시면 이번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홍보하고 싶은 반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애초에 애들을 작년에도 이때쯤에 고1 애들을 만났다 보니까 공수원을 0에도 겠거나 1에도 겠거나 수학은 여러 번 보는 과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 번 볼수록 습관만 나빠지고 한 번 잘 보자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본 많지도 안 하는 친구들이 이쪽 반에 와서 제대로 정리해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여기에서 내신 대비를 2월까지 공수원 개념의 방학특강 2까지 해서 제가 3월 가기 전에 공수원 2는 모두 빼주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본격 내신 대비를 한다. 이쪽 반에 있는 늦게 시작한 애들 또 다 1등급이 지금 나오거든요. 50% 정도는. 사실 3등급은 없어요. 저희 학원에 다 2등급 초입에 있어서 다 그런 친구들인데 엉뚱하게 지금 대수를 하지만 시험을 봤는데 공수 원투를 할 때면 다른 학원은 미적을 시킬 거예요. 선생님 지금 빼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되짚고 3월을 대비해야 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게 더 중요하니 확실히 전공자 시험을 보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다 못하지 않거든요. 정말 잘하는 과목도 있고 다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월화수 화목반과 수분반이 있는데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고 선생님은 제가
아니지만 입학고사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어떤 문제지 어떤 코스까지 해달라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려서 친구들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시고 소수 정예 수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좀 많이 뺏는 입시센터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혹은 다른 학원에서 선행을 많이 뺏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로 나눠서 월요일은 이제 공수원 시상일을 쭉 빼주고 금요일에는 대수원과 미적분일 심화까지 빼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행을 좀 빨리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모의고사 범위, 수능 범위까지의 1등급을 목표로 현재 고1이 될 거지만 선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 반으로도 있다. 커리큘럼에 다 있는 반이라 그래서 공수2를 시작해도 되는 반이면 공수1은 문풀로 듣고 공수2는 개념으로 듣고 겨울방학 뒤 선행 진도를 더 나가고 싶으면 이제 단과 수업을 추가해서 들을 수 있고 대수를 만약에 하는 친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별로 수업을 일반에서 듣고 저녁 먹고 단과 수업 교실로 옮겨서 듣는 거죠. 그래서 화목에 오는 친구가 대수인 친구도 있고 미적분 듣는 친구도 있지만 1교시는 이제 내 레벨에 맞게 듣고 2교시가 나는 미적 들어야 되는 친구면 미적 들으러 교실을 옮기고 대수 듣는 친구는 대수를 옮기고 이렇게 단과 수업 직접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별로 저희가 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 본 결과에 따라 제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 똑같은 커리큘럼 정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인데 고등부 선생님 다른 분들도 현재 저랑 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저희 학원 재원생 아이들 대부분은 여기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고 계셔요. 한 분이라고. 중3 아이들을 지금 배웠던 까지 습관을 그대로 데리고 오려고 강사 배치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해둔 상태인데 저희들끼리 다 책임지고 아이들 내신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거니 끝까지 믿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애들 레벨별로 시험을 붙이고 시험을 만약에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배치고사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건 공수 원투에 따라서 1반 가서 들을래, 2반 가서 들을래를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 유형 검사랑 A 학교 가는 게 나을까, B 학교 갈 게 나을까 이걸 다 선택해서 따로 보는 시험이어서 애들 시험 한 번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집중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셔서 날짜를 분리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본인 실력 발휘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 중에서 미적분 1까지 했는데 공수 1, 2에 2반을 가게 되면 자존심이 확 꺾여서 못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 성향에 따라 1반 가가지고 꼴등에 매달려서 잘하는 친구들에 기받아서 잘해야 되는 애들은 사실 조금 만져서 1반에 보내서 듣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자만해서 안 되겠다 좀 꺾어줘야겠다 하는 애들은 성적은 1반이지만 2반에서 하게 돼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설문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그 안에 L와의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오늘 적어주시면 제가 유선으로 개별적으로 뭐 운영 요구는 어떻다, 영락도는 어떻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거니 설문지에 적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